저는 진지하게 해외에서 콜롬비아로 돈을 받는 모든 방법, 즉 국제 송금을 받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고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날 가능한 모든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을 내리기 위해 각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 콜롬비아에 있는 반초롬비아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에서는 당신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저축 계좌를 열어 국제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단점은 그들과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이고 장점은 왜 반콜롬비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입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고 왜 다른 은행들, 예를 들어 콜파트리아, BBVA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은행들은 국제 송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만 반콜롬비아는 국제 송금을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수수료가 가장 적고 각 통화에 대해 가장 높은 환율을 제공한다고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로와 달러를 송금하면 가장 유리한 환율을 제공받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반콜롬비아에서는 이곳의 제품 및 서비스로 와서 계좌라고 적힌 곳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이 플랫폼에서 자금을 수령하려면 그들과 함께 저축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특정 계획에 등록해야 하고 때로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물리적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고 요청받을 수도 있으며 그래야 국제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과의 차이점 중 하나의 단점은 계좌를 개설하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그 계좌는 당신과 연관된 상태로 남고 나중에 닫을 수 있지만 계좌를 닫는 과정이 번거롭고 이유를 물어보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반콜롬비아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미 계좌가 있다면 믿으세요. 이것은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미국, 스페인, 유럽 전반, 아시아 등지에서 돈을 보내려는 사람에게 스위프트 코드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히 구글에서 반콜롬비아 스위프트 코드를 검색하면 나타나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코드인 콜롬비입니다. 이 코드를 알려주고 계좌번호와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단하고 쉽게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콜롬비아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것이 스트레스나 추가적인 노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방법 중 하나인 웨스턴 유니온입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송금 수수료가 4.9b입니다. 즉 송금하는 사람에게 이 금액이 청구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므로 그런 면에서 꽤 괜찮습니다. 또 다른 점은 송금 및 수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이가 많은 분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 반콜롬비아 계좌를 개설하거나 특정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 등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돈을 받거나 보내는 사람이 지점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웨스턴 유니온은 전 세계와 콜롬비아에도 다양한 지점이 있으므로 돈을 받을 때 직접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라면 돈이 계좌로 직접 들어오면 되고 현금 수령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번호와 신분증을 가지고 물리적인 지점에 가서 돈을 받으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또한 좋지 않은 점은 3,000유로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30,000 이상의 금액을 입력하면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계산을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도 송금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스위스에서 또는 그곳에서 저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웨스턴 유니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거나 웨스턴 유니언의 물리적 지점에 가는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순히 귀하의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즉, 돈이 콜롬비아로 간다고 말하고 신분증 번호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즉,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금을 원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플랫폼이 돈을 가상으로 자체 계좌로 보내고 그곳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때 사용했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솔직히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콜롬비아에서는 일부 지역이나 대다수 지역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인출할 때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그곳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돈을 받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여 나가야 하고 항상 돈을 넣을 은행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계좌로 직접 돈을 받거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호합니다. 집을 나서지 않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라 에피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66입니다. 먼저 돌라 에피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표시됩니다. 계정을 생성하면 돈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무엇을 추가할지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는 콜롬비아에 있기 때문에 페소를 직접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거나 받을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를 통해서입니다. 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제 휴대폰에 있는 다니엘라라는 이름과 은행 이름, 계좌 번호, 라우팅 번호, 계좌 유형 및 수수료를 가립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미국 파나마 또는 달러를 수용하고 미국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여기서 은행 이름, 계좌 번호, 라우팅 번호, 계좌 유형 및 수수료를 전달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단 $3이며 돈이 그대로 달러로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기 돈이 도착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그들이 직접 발급해주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사실 저는 실물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콜롬비아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콜롬비아 페소를 달러로 변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제 계좌에는 콜롬비아 페소가 없고 현재 501비 달러가 있습니다. 이 달러를 콜롬비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비행기 모양 아이콘을 눌러 콜롬비아의 제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NU 반콜롬비아 또는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업무 관련, 특히 미국의 계좌나 LLC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쉽게 송금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다음 방법은 유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어 스페인, 프랑스 등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송금하기에 매우 간편합니다. 수취인의 이름, 국가, IBAN, 계좌 유형을 입력하고 수수료는 3유로입니다. 달러를 송금할 때는 3달러, 유로를 송금할 때는 3유로가 부과됩니다. 송금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에 유로 잔액이 표시됩니다. 이는 디지털 달러와 유로이며 실제 달러나 유로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잔액을 유로로 변환하거나 유로를 달러로 변환하거나 직접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돈을 미국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식당 등에서 사용합니다. 이 앱의 큰 장점은 미국, 에콰도르 등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로 여행할 때 페소를 달러로 변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전하고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파나마, 미국에서 다조달러를 사용하면 여기서 가조달러가 차감됩니다. 유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마지막 옵션은 글로벌 66입니다. 이 옵션은 계좌를 생성하고 다양한 통화로 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 유로뿐만 아니라 영국 파운드, 아르헨티나 페소, 칠레 페소, 멕시코 페소, 브라질 레알, 페루 솔도 추가됩니다. 이 국가들로부터 돈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이 옵션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전 계좌와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 계좌에 들어가면 공유할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 항목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복사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메모를 열어 붙여넣기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 이름만 제거했지만 이 계좌로 돈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돈을 받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쉽습니다. 유로 계좌나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계좌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쉽고 실용적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카드라는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용 가능한 통화 중에서 어떤 통화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면 똑같이 결제할 수 있고 환율 변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점은 유로나 달러를 콜롬비아 페소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환이라고 적혀 있고 지금은 없지만 변환 버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변환하고 싶은 통화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 달러를 콜롬비아 페소로 변환하면 변환할 달러의 양을 입력하면 그것이 콜롬비아 페소로 얼마나 되는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환율보다 낮은 환율이 표시됩니다. 많은 플랫폼들이 수수료가 없다고 말하고 완전히 무료라고 말하며 언제든지 문제없이 비용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스프레드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 차이는 그들이 가져가며 각 페소마다 예를 들어 5, 10, 15, 20페소 정도가 그들에게 가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걸 준비하셨다면 말씀드린 대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출금을 눌러 출금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미 콜롬비아 페소로 변환되었다면 그것을 돌라 앱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은행 계좌로 인출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콜롬비아에서 돈을 받거나 국제 송금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들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WDI 위세 같은 다른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콜롬비아인들에게는 수수료가 조금 높습니다. 다른 종류의 송금 방법, 예를 들어 레미틀리와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도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과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도 실용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결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보셨다면 여기 있는 통화 중 하나를 받고 싶다면 선택은 글로벌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자금을 수령하여 즉시 활용하고 이후에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나 다른 중개업체, 투자처 혹은 타인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카드를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실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여러 플랫폼을 보고 돈을 이리저리 보내는 것에 대해 불신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영상을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가 깊은 기관인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물리적으로 하고 싶다면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모든 링크는 설명에 남겨둘 테니 거기에 있는 반콜롬비아 계좌를 열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광고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은행에서 송금을 받아본 경험상 그곳이 가장 좋았고 문제가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다음에 봬요.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